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여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을 위해 공군 비행장 활주로에 들어서는 KF-21 보람에 첫 국산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KF-21. 최고 속도는 마 1.8에 해당하는 시속 2200km지만 오늘은 시속 430여 km로 비행했습니다. 이착륙이 원활한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가 제대로 되는지 등 전투기의 기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사천과 남해 일대에서 33분에 걸쳐 이뤄진 첫 비행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첨단 강국 육성과 국내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초도 비행이 성공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제 비행 시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2,000여 회의 시험 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을 선언한 뒤 초도 비행까지 21년여 만. 한때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도 겪었지만 독자 기술 개발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성능을 보강하면 F-35와 같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가 국가 예산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개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와중에 이번 기술 탈취 시도까지 적발되면서 공동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선언 20년 만에 지난 2021년 시제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듬해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순조로운 사업 진행으로 오는 2026년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걸림돌은 8조 원대인 천문학적인 사업비. 당시 정부는 공동개발 사업 형태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마침 항공기술 확보가 필요한 인도네시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2016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 중 20%를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분담하기로 했던 개발비 1조 6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원을 연체 중이란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2,700억여 원을 지급한 뒤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천연자원과 같은 현물로 미납액 중 일부를 내기로 했다가 이 또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측에 3년간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라며 협력 중단까지 시사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척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발목을 잡힐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변화를 시키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어떤 협력 관계라든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자체가 무산될 경우 폴란드 등 제3국가의 협력 등도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개발 사업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원 넘게 내지 않고 기술을 훔치다가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분담금도 줄여달란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016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 사업 형태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 중 20%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2026년 전력화까지 기술 개발은 순조롭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개발비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 이상 상당액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그 이유인데 지난해 부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이미 빼돌린 뒤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줄어든 분담금만큼 우리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는 데다 당초 공동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분담금을 대폭 깎아달라고 제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KF-21 개발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 현재까지 4천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없어 1년에 1천억 원 정도밖에 낼 수 없다며 KF-21 개발 완료 시점인 2026년까지 2천억 원 정도를 더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총 6천억 원만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술 이전 규모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분담금 문제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KF-21 개발과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 비용을 계산해보니 예상치보다 5천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겁니다. 공동 개발을 중단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과 주요 방산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협력 관계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KF-21 4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공중급유 시험과 극한 환경 시험까지 통과한 데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사거리 200km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